네? 언니가 죽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암으로 몇 개월 전에 세상을 떠나셨더라고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1년 동안 찾아 헤맨 언니였는데요. 암으로 죽었다니 말입니다. 혹시 언니가 묻힌 곳도 알아보셨나요? 네, 여기 납골당 주소입니다. 언니를 찾아달라고 의뢰했던 참정사무소 직원이 주소를 하나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언니분 죽음이 좀... 왜요? 뭔가 수상한 점이라도 발견하셨나요? 죽음에 대해 수상한 점을 발견했다기보다는 암에 걸린 이유에 대해 주변에서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상한 얘기라면... 언니분이 암에 걸린 이유가 시어머니 때문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어머니 때문이라뇨? 그게 무슨 뜻이죠? 시어머니가 시집살이를 아주 호되게 시켰나 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암에 걸렸을 거라고들 얘기를 했습니다. 시집살이를 호되게 시켰다고요? 네. 언니분 찾다가 저도 듣게 된 얘기입니다. 아직 30대 중반에 불과한 언니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도 충격이었는데요. 그 이유가 모진 시집살이였다고 하니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진실을 확인하곤 전 바로 언니가 묻힌 납골당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언니, 원수는 내가 꼭 갚아줄게. 그리고 1년 후, 전 그 약속을 지켰는데요. 오늘 사연은 제가 어떻게 언니의 원수를 갚았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궁금하시죠? 저처럼 억울한 일을 당해 마음이 답답했던 분들은 귀 기울여 보시면 더 통쾌하실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 복수극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언니와 전 부모님의 이혼으로 20년 전 헤어지게 됐습니다. 부모님은 이혼하면서 언니는 아빠가, 전 엄마가 데리고 가기로 합의했었어요. 싫다고. 나 언니랑 같이 살 거야. 전 아빠와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도 슬펐지만 언니와 떨어져야 한다는 건 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언니와 같이 살겠다고 떼를 썼어요. 미정아, 언니가 꼭 연락할게. 그러니 엄마 말 잘 듣고 학교 갔다 오면 숙제부터 하고 초콜릿 많이 먹지 말고. 언니는 헤어지는 순간에도 절 챙겼습니다. 엄마가 직장 생활을 했던 탓에 5살 많았던 언니가 주로 절 챙겼었거든요. 언니는 꼭 연락하겠다고 하면서 아빠를 따라 떠났는데요. 그게 언니를 본 마지막 모습이 됐습니다. 이혼 후 아빠는 모두와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당연히 언니의 소식도 알 수 없었죠. 미정아, 엄마가 미안해. 너와 미애를 생이별하게 해서. 엄마도 미애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그러니까 약속 하나 해줄래? 말만 해, 엄마. 내가 뭐든 다 들어줄 테니까. 네 언니를 꼭 찾아. 그게 엄마 마지막 소원이야. 엄마는 임종 전 제게 언니를 꼭 찾으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탐정사무소에 의뢰해 언니를 본격적으로 찾기 시작했던 건데요. 언니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을 거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었어요. 언니랑 친하게 지내셨다고 들었어요. 탐정사무소 직원의 얘기를 듣고 난 후 전 언니의 죽음에 대해 자세히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소문에서 언니와 친하게 지냈다는 친구를 찾아갔어요. 네가 미정이구나. 안 그래도 미애가 네 얘기 많이 했었어. 언니가요?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헤어졌다고. 언젠간 꼭 찾을 거라고 입버릇처럼 말했었는데. 그럼 절 왜 찾지 않았던 거예요? 안 찾은 게 아니라
그럴 여유가 없었던 거지. 언니 친구는 한숨을 쉬면서 언니가 살아온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이혼하고 아버지가 술만 마셨다고 하더라고. 결국 알코올 중독까지 돼서 미애가 생계를 책임져야 했어. 그것 때문에 대학도 못 가고. 아빠는 이혼 후 언니를 데리고 대전으로 내려갔는데요. 마음을 잡지 못하고 술만 마시다 결국 알코올 중독 상태가 됐다고 합니다. 그럼 형부랑은 어떻게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인간이 우연히 놀러 왔다가 미애를 본 모양이더라고. 그때 미애가 카페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거든. 좋다고 얼마나 따라다녔던지 서울에서 대전을 자기 집 안방처럼 드나들더라고. 그래서 언니랑 사귀게 된 거였어요? 아니야, 미애는 전혀 마음이 없었어. 그런데 어떻게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마침 그때 네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 사고였어. 술에 잔뜩 취해서 다리를 건너다 물에 빠졌다고 하더라고. 알코올 중독이긴 했지만 유일한 피부치였던 아빠가 죽었으니 미애 충격이 컸지. 언니가 힘들어하는 틈을 형부가 비집고 들어간 거네요? 뭐 그렇다고 봐야겠지. 장례 뭐 필요한 걸 모든 걸 그 인간이 다 도와주더라고. 그래서 미애가 마음을 열게 됐는데 나 참. 왜요? 무슨 일이 또 생겼어요? 김영수, 그 인간은 미애를 좋다고 죽어라고 쫓아다녔는데 막상 결혼 얘기 나오니까 시어머니 될 사람이 엄청나게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고. 반대하는 이유가 뭐였는데요? 부모 없는 고아에다 대학도 안 나왔다고 무시했던 거지. 그래서요? 그런데 이미 미애가 그 인간 애를 가졌다는데 어쩌겠어. 언니한테 아기가 있었다고요? 제가 듣기론 두 사람 사이에 애가 없다고 하던데. 말도 마. 결국 유산하고 말았어. 그게 다 독한 시어머니 때문이었지 뭐. 그러니까 시어머니 때문에 언니가 유산을 했다는 거죠? 그렇다니까. 세상에 요즘도 그런 모진 시집살이를 시키는 시어머니가 있을 줄은 몰랐다니까. 미애니까 버텼지. 나 같으면 하루도 못 살고 뛰쳐나왔을 거야. 고등학교 때부터 절친이었다고 하는 언니 친구는 언니 일에 대해 소상히 알고 있었습니다. 나도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사람을 아주 쥐잡듯이 하더라니까. 까딱 잘못했으면 미애 결혼식도 제대로 못 올리고 그 집 들어갈 뻔했어. 언니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한 시어머니는 남부끄러우니 결혼식은 생략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결혼 전에 애부터 가진 것도 그렇고 식장에 손잡고 들어올 아버지도 없잖아. 결혼식은 생략하도록 하자. 정섭섭하면 둘이 사진관 가서 사진 한 장 찍고 와. 어머니, 요즘은 결혼식 할 때 신랑 신부 둘이 같이 입장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저 아직 배 안 불러서 충분히 웨딩드레스 입을 수 있고요. 평생 한 번뿐인데 결혼식은 하고 싶어요. 없는 집애가 남들 하고 싶은 건 다 하려고 하네. 무슨 애가 고집이 저리 센지. 벌써부터 시어머니를 이겨먹으려고 들어? 하지만 언니는 결혼식은 꼭 하고 싶다고 고집을 부렸다고 합니다. 고집은 아니죠. 결혼식 하는 건 당연한 일 아니에요? 내 말이. 그런데 미애 시어머니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결혼식 생략하자는 얘긴 서막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결혼 후 사사건건 트집 잡지 않는 게 없었다고 해요. 맛이 이게 뭐야? 넌 가나나 제대로 못 맞추니? 너 우리 영수 입맛 까다로운 거 몰라? 어떤 때는 반찬이 짜다고 혼을 내고 또 어떤 날은 싱겁다고 타박을 했다고 합니다. 같은 양의 조미료를 넣었는데 말이죠. 엄마 없이 자란 거 지금 티내는 거냐? 어떻게 국 하나도 제대로 못 끓여? 하루하루가 살얼음 위를 걷는 것 같았다고 해요. 얘, 오늘 손님 오신다고 했잖아. 얼굴이 그게 뭐니? 죽 한 그릇 못 얻어먹은 애처럼 힘을 걷게 해선 네가 그 얼굴로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내가
애먼 시집살이 시키는 줄 알고 흉볼 거 아니야. 시어머니 욕 먹이지 말고 가서 화장이라도 하고 와. 그래서 옅게 화장을 하고 오면 또 이렇게 타박을 했다고 합니다. 얘, 넌 입술이 그게 뭐니? 시뻘건 게? 어디 가서 쥐라도 잡아먹은 줄 알겠다. 남자나 홀릴 줄 알았지 하여튼 제대로 하는 게 없다니까. 시어머니 탓에 언니는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도둑으로 몰리는 사건까지 있었다고 해요. 거짓말하지 마라. 분명 아침까지만 해도 내가 여기 있는 걸 봤단 말이야. 어머니, 정말이에요. 전 귀걸이를 본 적도 없다니까요. 한 번은 귀걸이가 없어졌다면서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2캐럿짜리 다이아몬드 귀걸이가 말입니다. 얜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니까. 일전에 모임 갔을 때 내가 그 귀걸이 예쁘다고 탐냈었잖아. 어머니, 저 탐난 적 없어요. 귀걸이 하신 모습이 예쁘다고 했지. 제가 언제 탐을 냈다고 그러세요? 오늘 내 방에 들어온 사람 너밖에 없다고. 아무렴 그게 발이 달려서 저 혼자 걸어갔겠니? 시어머니는 언니가 훔쳤다고 단정하곤 도둑으로 몰아붙였다고 합니다. 인연이 이제 도둑질까지 해? 애비애미도 없는 고아를 불쌍해서 받아줬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아? 천하의 나쁜 년 같으니라고. 도둑질 안 했다고 우기는 언니. 뺨까지 때렸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저 진짜 억울해요. 제가 어머니 귀걸이를 뭐 때문에 도둑질하겠어요? 이유가 어딨겠어. 태생이 원래 그런 건데. 그러니까 내 아들 꼬셔서 임신까지 하고 우리 집 들어온 거 아니야. 어머니, 제가 영수 씨 꼬신 적 없고요. 싫다는 걸 오히려 따라다닌 건. 그래도 인연이 정신을 못 차리고? 언니 말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머니, 정 못 믿으시겠으면 경찰에 신고하세요. 조사해보면 나올 것 아니에요. 제가 훔쳤는지 아닌지. 야, 너 우리 집을 동네방네 웃음거리로 만들고 싶니? 경찰이 들락거려봐. 나도 그렇고 우리 영수 체면이 뭐가 되겠어? 안 그래도 거지년을 며느리로 들였다고 말이 많은데 너 때문에 내가 또 사람들 입에 오르내려야겠니? 언니는 경찰 조사를 받겠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게 싫다면서 거부했다고 합니다. 난 아무래도 그 귀걸이 사건 미애 시어머니 자작극이 아닌가 싶어. 자작극이었다고요? 물증은 없는데 심증은 있거든. 어떤 심증요, 언니?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그 다이아몬드 귀걸이가 글쎄 한 달 뒤 옷장 속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 옷장 속에서요? 시어머니가 겨울옷 정리하라고 시켜서 옷장을 정리하는데 그 귀걸이 함이 나왔다고 하더라고. 일단 도둑 누명은 벗은 거잖아요. 시어머니가 사과는 했다고 하던가요? 아니, 그럴 여자가 아니야. 미애가 귀걸이를 찾았다고 하니까 옷장 안에 감춰두고 잃어버렸다고 쇼했다가 깜빡했던 거지. 미애 얘기론 눈치가 그랬다고 하더라고. 그 여자 정말. 그러니 그런 시어머니 밑에서 암에 걸리지 않고 배기겠어? 미애가 암에 걸려 죽은 이유 다 그 여자 때문이라고. 칼 들고 직접 죽여야지만 살인인가? 이것도 따지고 보면 살인이라고. 미애, 자기가 암에 걸렸다는 걸 왜 늦게 발견했는데? 다 그 독한 시어머니 때문이라고.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겠다고 해도 뭐라고 하고 아파서 좀 쉬라고 하면 게으르다고 구박하고 그러다 피를 토하고 쓰러져 응급실 가서 알게 된 거였어. 그땐 이미 늦었더라고. 말기암이라 수술도 소용없다고 했어. 나이가 젊으니까 더 빨리 진행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 간혹 통증이 있었는데도 언니는 병원에 가서 제대로 된 검사조차 받지 못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암이 온몸에 퍼지면서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됐던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언니 친구 얘기를 듣다 결국 전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그 여자 사람도 아니야.
미애 남편이란 사람도 마찬가지고. 언니 친구를 만나고 온 날, 전 언니 납골당을 찾아갔던 겁니다. 언니, 바보같이 왜 참고 살았어? 나나 엄마를 찾지 그랬어. 전 한참을 언니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리곤 결심했죠. 두고 봐, 언니. 언니 원수는 반드시 내가 갚을 테니까. 바로 그날 저녁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복수 1단계로 우선 그 집에 잠입했어요. 어떻게 잠입했냐고요? 마침 가사도우미를 구하고 있더라고요. 전 가사도우미로 위장해서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나이 보니까 30밖에 안 됐던데. 집안일 제대로 할 수 있니? 첫날 일하러 갔더니 언니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반말부터 하더군요. 그러면 요즘은 젊을수록 스마트하게 일을 잘한다니깐요. 그래, 소개해준 사람 믿고 내가 한번 맡겨보지 뭐. 그동안 며느리가 살림을 도맡아 했었는데 걔가 일 하나는 똑 부러지게 했었거든. 그 정도는 해야 해. 알지? 언니가 하는 일에 온갖 트집을 다 잡았다고 들었었는데요. 알고 보니 정말 마음에 안 들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언니를 못살게 괴롭히고 싶었던 거였어요. 뭐해? 얼른 청소부터 시작하지 않고. 진짜 악독한 사람이다 싶어 화가 나기 시작했는데요. 일단은 참았습니다. 뭐야? 그게 왜 이렇게 짜? 나이 들수록 싱겁게 먹어야 한다는 거 몰라? 전 그날부터 하나씩 언니가 당한 대로 갚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 이게 뭐가 짜다고 그러세요? 이걸 짜다고 하면 미각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 미각에 문제가 생겨? 영수야, 넌 어떠냐? 아니, 엄마, 넌 괜찮은데? 오히려 싱거운 편인걸? 그래? 내 입맛이 이상한가? 이걸 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아줌마 말처럼 병원 한번 가봐. 사실 그 여자국에만 제가 소금을 잔뜩 넣었습니다. 사소한 복수였죠. 아줌마, 이거 무슨 냄새야? 무슨 냄새요? 아줌마는 이 냄새가 안 맡아져? 어머, 사모님, 전엔 국맛이 짜다고 하더니 이젠 후각까지 이상해졌나 보네요. 냄새는 무슨... 아니라니까. 내 방에서 무슨 똥냄새 같은 게 난다니까. 사실 전 은행 열매를 주어 그 여자 옷장과 이불장에 넣어뒀었습니다. 아줌마, 청소 제대로 안 한 거 아니야? 깨끗하게 정리하는 거 직접 확인까지 하셨잖아요. 사모님이 그냥 넘어갈 성격은 아니잖아요. 내가 뭘 또 확인까지 했다고. 내가 성격이 좋아 사모님 맞춰주는 거지. 사모님처럼 까다롭게 굴었다가는 여기 일하러 오겠다는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알았으니까 내 방 좀 다시 확인해봐. 똥냄새 같은 게 난다니까. 전 일부러 안방 곳곳을 뒤지는 척하다가 깜짝 놀란 듯 연기를 했어요. 사모님, 은행을 여기 넣어두면 어떡해요? 전 이불장과 옷장에서 넣어둔 은행을 들고선 일부러 부산을 떨었습니다. 사모님, 이리 좀 와서 보세요. 이러니 냄새가 나죠. 아니, 은행이 거기서 왜 나와? 왜라뇨? 사모님 아니면 누가 여기에 은행을 둬요? 아니야. 난 처음 보는 거라고. 이 방에 들락거리는 사람 사모님하고 저밖에 더 있어요? 전 아니니 사모님이 그런 거죠. 아이고, 이 아줌마 말하는 거 좀 봐. 내가 아무렴 거짓말하겠어? 그럼 지금 내가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요? 내가 뭐하러 은행을 여기 넣어두겠어요? 진짜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내가 진짜 안 그랬다니까. 사실 그날은 그 여자가 중요한 모임에 가기로 약속돼 있던 날이었습니다. 은행을 넣어뒀던 탓에 옷에 온통 냄새가 배일 수밖에 없었죠. 이 냄새. 어떡해. 오늘 저녁에 중요한 모임이 있는데. 아줌마,
이 냄새 좀 어떻게 해봐. 이미 배인 냄새를 난들 방법이 있나요? 일단 밖에 걸어두세요. 아니면 페브리즈를 뿌리던지. 알았으니까 이 옷부터 페브리즈 뿌려서 햇볕을 소독 좀 해봐. 물론 전 페브리즈를 뿌리지도 햇볕에 소독하지도 않았습니다. 약속 시간이 다 된 그 여자는 어쩔 수 없이 그 옷을 입고 가야 했어요. 어차피 다른 옷들에서도 냄새가 심하게 났거든요. 아줌마, 어때? 냄새가 좀 가신 것 같아? 그럼요. 아까부터 훨씬 낫네요. 냄새는 여전했지만 전 훨씬 덜해졌다고 속여서 모임에 가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바로 되돌아왔습니다. 나 참 치사하고 더러워서.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핸드백을 던지면서 씩씩대더군요. 아니, 사람을 뭘로 보고 말이야. 내가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줘? 냄새 때문에 망신을 당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돌아온 것 같았어요. 아줌마, 누가 내 방에 은행 넣었는지 경찰에 신고해. 나 범인 꼭 잡아야겠어. 경찰에 신고해 범인을 잡겠다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전 바로 연락을 했고요. 집으로 온 경찰은 고작 그런 이유로 신고를 했냐면서 어이없어 했어요. 아니, 고작 그런 일이라뇨? 당신들 세금 받아 일하는 경찰이 그런 말 하면 돼? 그 여잔 경찰들에게 온갖 화풀이를 했습니다. 물건을 도둑 맞은 것도 아니고 누가 장난으로 은행을 넣어둔 것 같은데 이런 걸로 처벌하긴 어렵습니다. 경찰들은 좋게 얘기하고 돌아갔어요. 전 그들을 배웅하면서 일부러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다. 사모님이 요즘 치매가 왔는지 깜빡깜빡 하시더라고요. 은행도 아마 자기가 나왔을 겁니다. 그러고선 기억을 못하고 이 난리를 친 것 같아요. 옛날에도 다이아몬드 귀걸이 없어졌다고 이 집 며느리를 도둑으로 몰았다고 하던데 알고 보니 옷장에 자기가 넣어놨었던 사건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말려도 막무가내라 어쩔 수 없이 신고했어요.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흰 이만 가보겠습니다. 경찰차 소리에 무슨 일인가 지켜보던 이웃들에게 일부러 들으란 듯이 한 얘기였어요. 이웃들도 자기들끼리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시어머니의 못된 성질은 동네에서도 이미 유명해져 있더군요. 그런데 이 일은 동네 사람들의 수근거림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엄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경찰이 다녀가자마자 형부가 잔뜩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왔어요. 아, 형부라고도 부르고 싶지가 않네요. 언니 옛 남편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자리라고 몇 번을 얘기해. 지수 엄마가 어렵게 마련한 자리라니까. 미안해. 그래서 내가 며칠 전부터 만반의 준비를 했었는데 글쎄. 됐고, 엄마 때문에 내가 지금 얼마나 곤란한 줄 알아? 지수 엄마가 전화까지 했더라고. 왜? 뭐라던데? 도대체 무슨 옷을 입고 갔길래 그런 냄새가 났냐고 묻더라. 아휴, 나도 어떻게 된 일인지 도통 모르겠다. 누가 내 옷장에 은행을 넣어뒀더라고. 은행? 너도 알지? 은행에서 꾸리꾸리한 똥냄새 나는 거. 그걸 왜 옷장에 넣어둬? 엄마, 지금 제정신이야? 내가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누가 넣은 건데? 엄마 방 들락거리는 사람이? 혹시 아줌마가 그랬어요? 어머, 제가 왜 그런 짓을 해요? 오늘 하루 종일 냄새 뺀다고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안 그래도 좀 전에 경찰들 다녀갔었어요. 뭐라고요? 경찰들이 왔었다고요? 그럼 어떡해요. 사모님이 신고하라고 상황인데. 뭐, 엄마 경찰까지 불렀어? 아니, 엄마, 이러다 우리 이상한 소문 난다고. 안 그래도 그 사람 죽은 것 때문에 말들이 많은데. 언니 얘기를 하다 말을 멈추더군요. 절 의식해서였겠죠. 아줌마, 오늘은 그만 퇴근하세요. 언니 옛 남편은 제게 퇴근하라고 했습니다. 전 불이 나게 그 집을 나왔어요. 두고 봐.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언니의 복수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또 하나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모진 시집살이를 시킬 때 언니 남편은 모르는 채 방관했었고요. 언니가 앞말기로 오늘 내일 하는 상황에서 바람까지 피웠다는 거였습니다. 뭐? 김영수 그 인간이 바람까지 피웠었다고? 언니는 모르고 있었던 일이었어요? 몰랐지. 정말 사람 새끼가 아니구나. 어쩐지 병원에 코빼기도 안 보인다 했더니 그 짓 한다고 그랬던 거구나. 언니, 우리 언니는 몰랐겠죠? 그거야 모르지. 부부 사이엔 감춘다고 해도 감춰지지 않는 게 있거든. 그 인간이 바람까지 폈다는 사실을 알고 언니 친구에게 물었었습니다. 언니가 암 투병 중에도 눈치챘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니 미치겠더라고요. 사실 언니 남편이 바람 피웠다는 걸 알게 된 건 그 집에서 도우미를 시작하면서였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젊은 여자 하나가 찾아왔더라고요. 어서 와, 지수야. 지수는 어쩜 날마다 이렇게 예뻐질 수가 있니? 그 여자가 호들갑스럽게 맞이하더군요. 어머니도 참, 어머니는 갈수록 더 영해지시는 것 같은데요. 그 동안 비결이 뭔지 제가 좀 배워야겠어요. 얜 어쩜 말도 이렇게 예쁘게 하는지. 어머니라고 부르는 걸 봐선 김영수, 그 인간이 만나는 여자라는 걸 알겠더군요. 언니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딴 여자를 만나? 언니가 세상을 떠난 지 6개월도 안 됐는데 벌써 다른 여자가 들락거리고 있다는 게 화가 치밀었습니다. 아줌마, 여기 과일이랑 따뜻한 차 좀 내와. 과일과 차를 가져오라는 말에 준비해갔던 뜨거운 차를 일부러 넘어지는 척하면서 지수라는 여자에게 들이부었어요. 지수야, 괜찮아? 그 여잔 난리가 났죠. 아니, 아줌마. 그렇게 조심성이 없어서 어떡해. 지수야, 안 다쳤어? 아, 네, 좀 따갑긴 하네요. 어머, 어떡해. 옷도 다 젖었었네? 전 모른 척하고 냄새나는 걸레로 물에 젖은 상간녀 옷을 닦았습니다. 아줌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거 걸레잖아. 내 정신 좀 봐. 급해서 그만. 이 아줌마, 왜 이래? 빨리 가서 얼음이나 가져오라고. 전 얼음 가져오란 말에 주방으로 가면서 들으란 듯 혼잣말을 했습니다. 별로 뜨겁지도 않은데 호들갑은? 욕실에 가서 얼른 찬물에 담그면 될 텐데. 아가씨가 센스가 없네. 아줌마, 지금 뭐라고 궁시렁거리는 거야? 빨리 얼음 안 가져와? 네. 물론 그날 전 얼음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어머, 내 정신 좀 봐. 아까 사모님이 냉장고 청소하라고 해서 얼음이 없네요. 일부러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마침 그날 냉동실 청소를 했던 탓에 얼려진 얼음이 없었습니다. 아니, 아줌마, 그걸 말이라고 해? 사모님이 아까 냉동실에 있는 거 깨끗하게 정리하라고 했잖아요. 내가 정리하랬지 언제 얼음 얼리지 말라고 했어? 냉동실 청소하는데 당연히 얼음틀도 깨끗이 닦아야죠. 씻어서 깨끗이 말린 다음에 다시 얼음을 얼려야 위생에 좋다면서요. 결국 그날 상간녀는 욕실 찬물에 손을 담그는 걸로 끝났습니다. 괜찮니, 지수야? 아유, 고운 손이 빨개졌네. 그러니까 내 말대로 진즉 욕실 가서 찬물에 담그라니까. 상간녀 손등엔 뜨거운 물에 데인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큰 상처는 아니었고요. 붉은 자국이 넓게 퍼져 있었어요. 그거 집에 가서 알로에 같은 거 바르면 괜찮아지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아줌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내일부터 나오지 마. 다른 사람 구할 거니까. 그 사건으로 사실 전 해고됐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서 다른 가사 도우미를 구할 수가 없었죠. 제가 이미 소개업체에 손을 써뒀기도 했고요. 제 버릇 개 못 준다고 그 집에서 일하다가 쫓겨난 사람이 몇 명 있어서 소문이 안 좋게 나 있었던 탓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다시 가사 도우미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나 어지럽고 기운 없으니까 오늘은 조용히 일하라고. 은행 열매로 인한 사건이 있은 다음날 출근했더니 그 여잔 몸져 누워 있더군요. 아들과 다툰 날이면 자주 쓰는 수법이었는데요. 전날 한바탕 했던 게 틀림없었습니다. 조용히 청소하라는 말에 시킨 대로 살금살금 거실 복도를 닦고 있는데 그 여자가 통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나도 몰라. 어제 그것 때문에 영수랑 한바탕 했잖아. 아휴, 내가 효숙이 너 믿고 하는 얘긴데 이 영수 회사가 요즘 좀 어렵잖아. 그래서 지수 걔 집 덕 좀 보려고 했지. 영수가 그러는데 지수 집이 땅 부자라고 하더라고. 강남에 빌딩도 몇 채 있다고 들었어. 그 여자가 지수라는 그 상간녀에게 그토록 목을 매던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사업이란 게 남자 혼자 잘한다고 되는 일이니? 여자가 내 조를 잘해줘야지. 그런 면에선 지수 걔가 완전 안성맞춤이라니까. 우리 영수랑 결혼만 해봐. 그 집서 그깟 돈 몇 억 못 해주겠어? 강남 빌딩에만 해도 몇백억일 텐데? 그러니까 지수라는 그 여자 집 돈을 보고 결혼할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말해 뭐하니? 죽은 개? 완전 개털이었다고. 아니다. 개털은 어디 쓸 데라도 있지? 어디 쓸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었다니까. 부모는 이혼했지. 아버지는 술 퍼마시다 죽었지. 가만히 들어보니 언니와 우리 집 얘기였습니다. 그렇다니까. 걔 아빠가 알코올 중독이었다고 하더라고. 거기다 가방끈도 짧지. 얼굴 하나 반반한 거 외엔 내세울 거 하나 없던 거 아니겠어? 우리 영수가 순진해서 그 반반한 얼굴에 넘어갔던 거지. 그런 애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고 하는데 내가 진짜 옥장이 무너지더라. 사실 영수도 걔랑 결혼하기 싫어했어. 그런데 어쩌겠니? 애를 가졌다는데. 너 알잖아, 우리 영수 마음 여리고 책임감 강한 거. 어쩔 수 없이 결혼했던 거였는데 결혼 생활 내내 지옥이 따로 없더라. 배우고 본 게 있어야지. 애가 아주 치멋대로였다니까. 마음 같아선 당장 머리채라도 뜯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언니에 대한 막말과 모욕이 선을 넘어도 한참 넘고 있었어요. 너니까 내가 하는 말인데 미애 걔 죽고 나니까 솔직히 속이 시원하더라. 남편 잡는 팔자가 있다고 하던데 걔가 딱 그랬거든. 봐, 걔 사라지니까 우리 영수 잘 풀리는 거. 사람이라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언니가 죽어서 속이 시원하다뇨. 전 이를 부드득 갈았습니다. 아니지. 그걸 어떻게 바람 피웠다고 할 수가 있니? 걔 살아있을 때 만난 건 맞지만 걔들 부부 사이의 정? 이런 거 전혀 없었어. 그러니까 영수가 지수한테 마음을 준 거지. 정상적인 부부관계였으면 우리 영수가 한눈 팔았겠니? 제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니까. 그 여잔 아들이 바람 피운 걸 전부 언니 탓으로 돌렸습니다. 아무튼 그 거지 같은 애 떠나고 나니까 복덩이가 굴러 들어오더라. 나 요즘 안 먹어도 지수 걔만 보면 배가 불러. 내가 아주 행복해 죽겠다니까. 결국 그 상간녀 집안 자랑으로 통화가 끝나더군요. 마음속에선 천불이 났지만요. 머리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지수라는 여자와 바람 피웠다는 것과 그 여자 집 돈을 보고 결혼하려 한다는 증거를 잡았던 거죠. 게다가 언니 전 남편 회사가 자금난으로 시달리고 있다는 정보까지 얻게 됐습니다. 김영수, 그 인간 회사가 어렵다는 얘긴 얼핏 들었던 것 같아. 그래서 시어머니란 여자가 더 못살게 군다고 했었어. 가끔 언니 친구를 만나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언니, 그럼 그 회사에 대해 좀 더 알아봐 줄 수 있어요? 왜? 미애 죽은 거랑 무슨 연관이 있어? 그런 건 아니고요. 이유는 나중에 얘기할게요. 알았어.
우리 남편이 그 회사에 대해 좀 안다고 하더라고. 내가 자세히 물어봐 줄게. 언니 친구는 남편을 통해 자세히 알아봐 준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바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남편이 그러는데 그 회사 김영수 그 인간이 경영하면서부터 매출이 눈에 띄게 안 좋아졌다고 하더라고. 시중에 떠도는 얘기론 오너 비리도 있을 것 같다는 말도 나오고 있대. 오너 비리요? 비리가 있지 않고는 회사 재무 상태가 갑자기 그렇게까지는 나빠질 수가 없다고 하네. 이건 확실한 건 아니고 어디까지나 떠도는 얘기라고 남편이 조심스러워하더라고. 네,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고마워요, 언니. 언니 친구와 통화한 후 뭔가 감이 오더라고요.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자금난을 해결해줄 여자를 물색했고 그 여자가 바로 지수라는 상간녀였다는 게 말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어려워진 데는 분명 김영수, 그 인간의 부정이 있었을 거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가사 도우미를 하면서 지켜본 그 집 인간들은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었거든요. 미정이 네가 웬일이야? 바쁘다고 요즘 내 톡도 씹더니. 미안, 내가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서 그래. 다 설명할 테니까 우선 나 부탁 하나만 하자. 부탁? 무슨 부탁? 수진이 너희 엄마 부동산 쪽으론 발이 넓으시잖아. 이 집에 대해서 좀 알아봐줘. 전 상간녀 집에 대해서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재벌에 강남의 빌딩까지 몇 채 가지고 있다는 집에서 언니 시댁 같은 집과 사돈을 맺는다?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남자 쪽에선 두 번째 결혼이었기 때문입니다. 딸이 사별한 남자와 결혼한다는데 말리지 않는다고요? 제 상식에선 그럴 리가 없다는 의심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물론 죽도록 사랑하면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 정도로 두 사람이 사랑하는 것 같이 보이진 않았어요. 그리고 그런 제 의심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네가 알아봐달라고 부탁한 그 집 혹시 아는 사람들이야? 아니, 내가 직접 아는 건 아니고. 그럼 다행이다. 우리 엄마가 그 집 사람들하고는 상종하지 말라고 하더라. 왜? 이유가 있어? 그 집 완전 빚 좋은 개살구래. 강남에 빌딩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전부 빚이라고 하더라고. 부동산은 그 집 아버지가 도박으로 날린 지 오래고. 도박을 한다고? 확실한 건 아니야. 부동산이 꽤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날렸나 봐. 그게 도박 때문이 아니면 뭐겠냐고 엄마가 그러던데? 그래서 그 집 이혼하니 어쩌니 하면서 난리도 아니었다고 하더라고. 그래. 그런데 요즘은 사이가 좀 좋아졌다고 했어. 도박 이제 안 한대? 그것까진 모르겠고 그 집에 딸이 하나 있는데 딸 때문에 분위기가 나아졌다고 하더라고. 지수 그 상간녀를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왜? 딸이 돈 많은 남자라도 잡았대? 또 어떻게 알았어? 이건 어디까지나 그 집 아줌마 표현인데 딸이 괜찮은 중소기업 CEO 하나 물었다고 했대. 중소기업 사장을? 그 집 아줌마가 술에 취해서 그랬다고 하더라고. 자기 딸 결혼하면 사위가 빚 갚아주지 않겠냐고. 자기 딸은 초혼인데 그쪽은 재혼이라면서 그 정도는 해줘야 한다고 했대. 끼리끼리 모인다더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야. 수진아, 고맙다. 어쩜 만나도 그렇게 똑같은 인간들끼리 만났나 싶었습니다. 끼리끼리 어울린다는 말이 불변의 진리 같았어요. 뭐 덕분에 제 복수가 더 수월해졌으니 고맙다고 해야 할까요? 게다가 하늘도 절 돕는 것 같았습니다. 김영수, 그 인간이 비리를 저질렀다는 증거를 뜻하지 않게 확보하게 됐거든요. 이게 뭐지? 청소를 하다 책상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둔 서류를 보게 됐습니다. 이거 아무래도 이중장부 같은데? 전 그 서류들을 한 장씩 꼼꼼하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곤 아는 회계사에게 보냈어요. 횡령 혹은 배임의 흔적이 있는지 봐달라고 부탁했죠.
되돌아온 대답은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였습니다. 모든 증거를 잡은 전 바로 가사 도우미 일을 그만뒀습니다. 그 집에 있어야 할 이유가 더 이상 없었거든요. 그 역겨운 얼굴들을 하루라도 빨리 그만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그만두면 어떡해? 영수 결혼 앞두고 얼마나 일이 많은데. 그 여잔 큰일 앞두고 그만둔다면서 싫은 소리를 해댔습니다. 그래서 그만두는 거예요. 얼마나 부려먹을지 상상이 돼서요. 뭐라고? 그만둔다고 아주 막말이네? 막말하면 아줌마 따라올 사람 없죠. 안 그래, 아줌마? 뭐, 아줌마? 이게 지금 누굴 보고 아줌마래? 맞다. 아줌마가 아니라 할머니라고 했어야 했나? 하도 나이값을 못하길래 뭐라고 불러야 할지 헷갈리네. 야! 왜? 나 귀 안 먹었으니까 살살 말해. 인연이 미쳤나? 나 안 미쳤고 너한테 2년 전년 소리 들을 이유 없으니까 말 가려서 해. 내가 아직도 너희 집 가사 도우미인 줄 알아? 시원하게 쏘아붙이고 나왔습니다. 분을 참지 못해서 악다구니 쓰는 소리가 대문 밖까지 들리더군요. 오늘까지 일한 돈 빨리 보내. 내 돈 떼먹었다가 노동처리 신고할 줄 알라고? 저도 질세라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를 쳐주곤 왔죠. 그게 끝이었냐고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복수의 하이라이트가 남았는데요. 전 언니 전 남편과 상간녀 결혼식을 디데이로 잡았습니다. 날짜와 결혼식장은 이미 알고 있었죠. 허영심 많은 인간들답게 최고급 호텔 예식장을 잡았더군요. 잘 됐다 싶었습니다. 최고 정상에 올랐을 때 추락시키는 게 더 짜릿한 복수가 될 테니까요. 전 명품 옷과 가방으로 화려하게 치장하고 결혼식장으로 갔습니다. 화장도 진하게 하고 말이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 여잔 연신 싱글벙글하면서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전 바로 그 여자와 김영수 앞에 가서 아는 체 했습니다. 본처 죽은 지 1년밖에 안 됐다던데 벌써 재혼이라니. 재주가 좋으신가 봐. 제 인사에 두 사람은 당황하더군요. 누구... 어머, 날 몰라보면 어떡해. 그래도 그 집에서 몇 달을 일했는데 나 지금 엄청 서운해지려고 하네? 그제야 그 여잔 절 알아보더군요. 네가 여긴 웬일이야? 사람들 눈이 있으니 큰 소리는 못 지르더라고요. 웬일이라니? 너 내가 일한 돈 아직 입금 안 시켰더라? 그래서 나 그 돈 받으러 왔어. 전 큰 소리로 돈 받으러 왔다고 했습니다. 알았어. 돈 줄 테니까 얼른 가.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우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잔 당황해서 얼른 가라고 하더군요. 아줌마, 그깟 돈 몇 푼 된다고 이래? 당장 줄 테니까 빨리 가라고. 하지만 그 말을 제가 들을 리가 있겠어요? 그러기에 왜 내 돈 떼먹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냐고. 알았어. 내가 바로 입금시킬게. 그러니 가라고. 사람들 시선에 소리는 지를 수 없고 이를 앙다물고 눈을 흘기면서 제게 가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믿어? 돈 달라고 문자까지 보내도 쌩 깠잖아. 아, 치매인가? 치매라서 내 돈 떼먹고도 기억을 못하나? 아니, 이 여자가 누구한테 지금 치매라고 하는 거야? 그깟 돈 몇 푼 된다고 내가 네 돈을 떼먹어? 몇 마디 도발에 바로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그러니까 왜 떼어먹냐고. 하긴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고. 니들은 남의 돈도 다 니들 거 같지? 그래서 김영수 너 회사 돈도 막 갖다 쓰고 그런 거 아니야? 제 얘기에 김영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야, 너 뭐야? 너 뭔데 남의 결혼식 와서 행패냐고? 왜? 네 비리가 까발려지니까 불안해? 아직 더 남았어. 너 이 결혼도 다 네가 저지른 횡령 덮으라고 하는 거더라? 인연이 미쳤나? 화가 난 그 여자가 한 대 칠 듯이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전 그 손을 힘껏 내동댕이 쳤죠.
며느리한테도 걸핏다면 손 찍어 맸다더니 집어넣게 못 준다고 어디서 나한테까지.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그 여잔 죽는다고 엄살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하객으로 온 누구도 쉽게 나서려고 하지 않더군요. 야, 너 미쳤어? 그러자 이번엔 김영수, 그 인간이 나서서 절 치려고 했습니다. 한 대 치시게? 너 우리 언니한테도 이랬지? 걸핏하면 네 엄마랑 둘이 욕하면서 때렸던 거 맞지? 뭐? 언니? 언니라는 말에 얼굴이 허옇게 질리면서 주춤하더군요. 그래, 나 죽은 미애 언니 동생이야. 싫다고 하는 우리 언니 따라다니면서 결혼하자고 졸랐던 건 너잖아. 근데 그런 언니가 암으로 오늘 내일 하는데 넌 바람을 피워? 그러고도 네가 사람이야? 하긴 저런 여자 밑에서 네가 뭘 보고 배웠겠니? 회사 돈 횡령하고 불륜이나 저지르는 범죄밖에 더 배웠겠어? 야, 네가 봤어? 내가 회사 돈 횡령하는 거 봤냐고. 그럼 내가 증거도 없이 이러는 줄 알아? 뭐? 증거가 있다고? 왜? 이 결혼도 사랑이라고 우겨보지 그래? 세상에 어떤 남편이 와이프 암투병 중인데 다른 여자를 만나고 돌아다니니? 넌 완전 개쓰레기야. 야, 이년아! 너 일부러 우리한테 접근한 거 맞지? 세상에 내 아들 발목 잡은 것도 모자라서 이젠 동생년까지 와서 내 아들 앞길을 망쳐? 바닥에 엎어져 죽는다고 신용을 하던 그 여자가 벌떡 일어나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시끄러워. 언니 인생 망친 게 누군데? 너 우리 언니한테 어떻게 했는지 내가 다 알아. 언니가 왜 암에 걸렸는데? 네가 하도 못 듣게 굴어서 암 걸려 죽은 거잖아. 고아라고 구박하고 대학 못 나왔다고 무시하고 온갖 일에 트집 잡아서 괴롭히는데 병에 안 걸릴 수가 있겠어? 네 언니 죽은 게 왜 내 탓이야? 원래 병에 걸려왔었다고. 그러니까 엄연히 얘기하면 그년이 우릴 속였던 거라고. 그래, 이렇게 나와야 네 본색이 드러내지. 자, 봐. 우리 언니 결혼 전엔 위장병 하나 없이 건강했다고. 전 언니의 결혼 전 건강검진표를 내밀었습니다. 그 여자가 오리발 내밀 줄 예상했었거든요. 우릴 지켜보던 하객들 사이에선 비난의 말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수군거리는 수위가 높아졌어요. 넌 우리 언니가 모진 시집살이 당해서 암까지 걸렸는데도 끝까지 모른 척했잖아. 책임도 못 질 거면서 우리 언니 임신은 왜 시켰던 건데? 너 그걸 빌미로 결혼을 밀어붙였던 거잖아. 그랬으면 잘해주기라도 하지. 네 엄마 때문에 유산도 모자라서 암으로 죽게 해? 야, 죽게 하다니. 말 조심해. 증거 있어? 너 진짜 증거 좋아하는구나. 내가 증거다. 미애가 죽기 전에 나한테 다 얘기했다고. 네 엄마가 하도 못살게 괴롭혀서 암 걸린 거라고. 그것뿐인 줄 아니? 미애 아픈데도 병원에도 못 가게 했잖아. 그래서 결국 발견했을 때는 암 말기였고. 아냐? 적절한 때에 언니 친구가 나서줬습니다. 전 언니 친구와 남친을 데리고 왔었거든요. 남친은 혹시 있을지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덕분에 저의 폭로에 누군가 끼어들려고 하면 남친이 적절하게 방어해주고 있었어요. 뭐야? 니들 지금 내 결혼식 망치려고 일부러 짰구나? 이미 대세는 기울어진 것 같은데 끝까지 발버둥 치더군요. 마지막 한 방이 필요했는데 마침 신부와 신부 부모가 나타나더군요. 전 신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얘기했습니다. 너 저 여자 집 돈 탐나서 일부러 접근한 거 내가 다 알아. 결혼해서 저 집 돈으로 네가 횡령한 돈 메꿀 계획이었나 본데 어쩌냐? 저 집도 개털이더라고. 부동산은 이미 도박으로 날렸고 강남에 있다는 그 빌딩들 빚만 몇백 원이 넘는다고 하던데. 둘이 잘해봐. 결혼하면 빚잔치 한다고 정신 없겠는데? 그리고 너 신부를 똑바로 보면서 마지막 한 방을 날렸죠. 너도 정신 차려. 이 인간이 사장이라니까 돈이라도 좀 있는 줄 알고 너희 집 빚 갚아볼 계획이었나 본데 꿈 깨. 바람 피운 건 법에 안 걸려도 횡령은 바로 감옥행이라고.
결혼해서 어디 옥바라지나 실컷 해보든가. 상간녀와 그 부모가 경악하는 모습을 똑똑히 봤습니다. 끼리끼리 만난다더니 니들 아주 천생연분이다. 전 충격에다 분노까지 뒤범벅이 된 그들의 얼굴을 보면서 유유히 결혼식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욕하는 소리, 통곡하는 소리가 뒤늦게 들려오기 시작하더군요. 10년 묵은 채증, 아니 100년 묵은 채증이 순식간에 내려간 기분이다. 미정아, 너 진짜 대단해. 네가 언니 복수한다고 했을 때 설마 했는데 진짜 그걸 해냈네. 미애도 하늘나라에서 아주 통쾌해야 할 거다. 아주 잘했어. 언니 친구와 전 통쾌해했고요. 남친은 그런 제 손을 가만히 잡아줬습니다. 복수의 마무리는 김용수에 대한 고발이었습니다.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어요. 안 그래도 그 회사 이사들이 이미 의심하고 있었더군요. 아마 곧 죗값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전 모든 복수가 마무리된 뒤 언니를 찾았어요. 언니, 나 약속 지켰어. 언니 괴롭힌 인간들 벌 받았으니까 하늘나라에선 엄마랑 행복하게 살아. 전 언니의 평안을 빌어줬습니다. 언니를 괴롭힌 못된 시어머니는 아들이 감옥에 가고 집도 넘어가면서 쓰러졌다고 하더군요. 뇌졸중으로 제대로 걷지도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게 됐지만 돌봐줄 사람이 없어 공공 요양병원에 있는데요. 거기서도 성질을 부려서 사람들에게 왕따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고 자업자득 아니겠습니까? 지옥인 현실을 당연히 겪어봐야죠. 이상 저의 복수극이었습니다. 많이 통쾌하셨나요?